가치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순신의 말이 아니다. 가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의 역사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말이다. 1597년 명량해전,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되었고 이순신에게 남은 대는 12척뿐이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나라의 위기는 커지기만 했다. 이때 이순신은 이렇게 써 내려갔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전투의 공포와 절망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결단이었다. 가끔은 멈추고 싶고 가끔은 도망치고 싶던 그 순간에 이순신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황을 이 한 문장으로 버텨냈다. 그 결심을 이끈 마음과 의지는 복잡한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는 강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한다는 건 때로는 불필요해 보일지라도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며 당연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의미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이순신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공허한 명분을 따르지 않았다. 결과는 보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노력에도 응답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작은 행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이순신의 말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라는 것을 조용히 전하는 문장이었다. 그에게 전쟁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개인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살아낸 증인이 되는 일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은 수많은 정치적 모략과 배신 속에서도 한 번도 자신의 분노를 함부로 표출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 자제력은 다음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지 않고 고요히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 방어적인 것도 공격적인 것도 아닌 가슴 속 가장 진실한 것을 꺼내기 위한 시간과 여백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순신의 진심이 드러난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정직한 진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이순신의 말은 단순한 노선이나 전략을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날카롭게 다가온다. 각기 다른 상황과 다른 입장에서도 그의 말은 가치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 지혜는 단지 이순신의 전쟁 전략이 아니라 삶의 수준을 바꾸는 전략이다.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전란 속에서 이순신에게 내려진 또 하나의 시련은 오히려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빛나는 전공은 당시 조정 내부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했고 외적보다 더 위협적인 내부의 적이 그의 등을 찔렀다. 결국 그는 죄인이 되어 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는다. 벼슬을 빼앗기고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자신의 결백을 말없이 견디며 증명해냈고 민심과 명분이 결국 그를 다시 바다로 불러냈다. 그는 기록했다. 몸은 이러하나 마음은 나라에 있고 비록 쓰러져도 충성은 끝까지 지키리라. 이 말에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분노를 토로하기보다는 여전히 조국에 대한 충절을 꺾지 않으려는 결심이 담겨 있다. 이는 그가 단지 무장이 아닌 정신의 지휘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기용된 이순신은 또다시 남은 함선 몇 척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갔다. 그는 말한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은 단지 병사들을 독려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순신 자신의 신념이자 수없이 죽음을 앞두고도 물러서지 않았던 마음의 고백이었다. 이순신은 두려움 없는 장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자였다. 그는 감정 위에 군인이 있었고 군인 위에 민초가 있었다. 자신의 생명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그는 전투에 나서기 전 항상 바다의 흐름을 살폈고 기후를 살폈으며 무고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했다. 그가 이끈 전쟁은 단지 칼과 화살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전략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고 그의 승리는 단지 적을 무찌름에 있지 않았다. 지키는 것은 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남기며 그는 끝내 도망가지 않았다.
울돌목에서의 명량의 전, 불과 12척으로 300여 척의 왜군을 맞서 싸우며 단 하나의 배도 잃지 않고 승리를 거둔다. 세상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고 그는 그저 죽을 각오를 했을 뿐이라 남겼다. 그리고 그는 기록했다. 전쟁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앞장설 뿐이다. 이 말 속에는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면모가 담겨 있다. 책임은 스스로 짊어지고 영광은 모두에게 돌리는 자세. 그것이 이순신이 오랜 세월 존경받는 이유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가짐이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진정한 리더는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이순신은 외침뿐 아니라 내부의 모순과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결코 조선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파직당한 이후에도 권력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했다. 나라를 위해 나를 버림은 서럽지 않다. 나라가 나를 버림이 두려울 뿐이다. 이 말은 이순신이 단지 장수가 아니라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로서 품었던 절절한 사명감이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조국의 존속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명예보다 백성의 삶이 먼저였다. 명량대첩 이후 이순신은 민심을 모아 무너진 군대를 재건하고 전열을 가다듬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위로와 지지를 받았지만 그 어떤 칭송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적는다. 겸손함은 장수의 갑옷이다. 이순신은 군율에 엄격했으나 무조건적인 폭력이나 권위로 다스리지 않았다. 병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려 노력했고 부상자들을 정성껏 치료하게 했으며 가난한 백성을 위해 군량을 나누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인간적인 따뜻함을 넘어서 국가란 무엇이며 장수란 무엇인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가 난중일기에 남긴 수많은 글 중 가장 많은 것은 칼에 대한 이야기도 배의 상태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무겁다. 백성이 걱정된다. 바람이 거세다 같은 산과 자연, 백성에 대한 끝없는 고민이었다. 이순신에게 전쟁은 상대를 이기는 과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고 공동체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종의 수행이자 고행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절제했고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으며 전공이 있어도 조정에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사람을 지킨 결과로 여겼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뿐 아니라 심지어 적군도 포함되었다. 이순신의 기록 중 왜군 포로를 고문하지 말라고 지시한 대목이 있다. 죽은 적은 가르침이 되지 않는다. 살아야 반성하고 배운다.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은 드물다. 그러나 이순신은 전쟁의 목적이 승리가 아닌 평화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를 단지 무장의 상징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그는 칼을 든 사상가였고 배 위의 철학자였다. 1598년 전란의 마지막 해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또 한 번 조선을 구하기 위해 칼을 든다. 이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끝을 향한 마지막 불꽃이었고 장군이자 한 인간으로서 이순신이 남기고자 했던 마지막 진심이었다. 전세는 조선 수군의 완승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이순신은 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모든 백성과 후손의 가슴에 깊이 남아있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대의를 완수하려는 결단이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했다. 백성의 생명, 병사의 사기, 나라의 존속, 그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감췄다. 이순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 한다면 자기를 내려놓고 모두를 세운 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영웅이라 여긴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다. 죽음 이후 사람들은 그의 무덤 앞에서 울었고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 그가 남긴 것은 수군의 전략이나 거북선의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가 남긴 것은 정신이었다. 두려움을 견디는 정신, 자기를 이기는 정신, 백성을 품는 정신. 난중일기의 마지막으로 남긴 구절은 이렇다. 밤새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이순신의 심장을 느낄 수 있다. 그의 싸움은 늘 자연과 더불어 있었고 그의 침묵은 깊은 사색의 시간이었다. 그는 말없이 강했다. 그리고 끝내 말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 침묵이 전한 울림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삶은 마치 한 줄의 시와 같다. 격정으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한자 한자에 온 생의 무게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 시를 읽고 그 침묵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세월이 흘러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빛을 잃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지 전쟁에서 이긴 위대한 장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싸운 방식, 버틴 태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이 말은 그가 평생을 통해 보여준 실천의 결과물이었다. 억울함을 참아내고 명예를 내려놓고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그가 단지 한 나라의 장군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말과 행동은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 그는 글로 남기고 그 글대로 살았다. 난중일기에는 매일의 기후와 바람, 병사의 상태, 자신의 건강,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적혀 있었다. 그 일기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을 읽는다. 오늘은 바람이 세고 마음이 무겁다. 꿈에 어머니가 나왔다. 적이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겠다. 그는 흔들렸고 괴로워했고 지쳤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이 말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살아남기 위한 처세가 아닌 살아갈 이유를 찾는 태도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다. 불안과 비교, 자책과 후회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다. 그럴수록 우리는 묻게 된다. 나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 싸움은 내 신념을 지켜주고 있는가? 이순신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이겨야 할 상대는 밖에 있지 않다. 스스로를 믿고 견디는 그 길 끝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 그의 이름이 오늘도 교과서에, 동상 앞에, 영화 속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의 철학이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고요한 침묵은 지금도 자신의 삶 앞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싸움이 나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야 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이순신 장군이 남긴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유산이다.